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하반기에 질병이 잡히면서 소비 생활이 다시 정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베이가 SSG에 넘어가는 등 이커머스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통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안 연구원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통주 최근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까지 주요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결과를 좀 요약해보면 특히 백화점 3사 가운데서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본업에서는 백화점 부분의 실적들이 19년 대비 정상화를 보였고요. 또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면세점 부분이 작년 2분기 대비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영향 때문에 오프라인의 할인점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다소 저조했지만 그럼에도 전년 대비로는 적자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스타컴의 어떤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적자는 좀 커졌지만 외형 부분의 이제 GMV 성장만큼은 1분기 대비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물리적으로는 3분기에 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이제 둘째 주 부분부터 코로나19의 이제 4단계 이제 거리두기가 실시가 됐고 특히 그 시점에서 현대백화점의 이제 무역센터점에 좀 그 일주일간 영업을 중지하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오프라인 업계에는 영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에는 오프라인의 백화점과 면세점 쪽에서는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좀 이제 가시성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2분기 실적은 그렇고 3분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3분기를 포함해서 하반기는? 네, 우선 3분기에 이제 영업월을 보게 되면은 7월, 8월, 9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보다는 사실상 이제 9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업의 대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반면에 7월에는 이제 중순부터 거리두기 4단계, 그다음에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 좀 영향들이 소폭이나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3사의 7월 달 기존점 동향을 보게 되면은 모두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물론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었다라면은 더 기대 이상이었겠지만 기대를 조금은 못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플러스로 전환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역시도 이 거리두기가 좀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름 휴가철 영향들로 인해서 2분기 때만큼의 턴어라운드는 급격하지는 않겠지만 9월 달 추석 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이제 수익성만큼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제 4단계 이제 거리두기까지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좀 내성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VIP라고 하는 핵심 고객들 중심으로의 뭐 패션 카테고리라든가 명품에 대한 소비는 여전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2분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3분기에도 추석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꾸준한 성장세를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가 지금 이제 하반기 때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편의점 업계에도 작년 3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학원가라든가 특수입지가 다 이제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 계절성을 좀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은 올해는 6월, 7월, 8월에 와서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되게 기상 이상의 이제 영향들을 좀 반영하게 되면서 3분기에 강한 계절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역시도 작년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4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환경 자체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이커머스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가 SSG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장도 하고라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유통업계는 M&A 이슈, 그리고 이제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 얼만큼 오프라인 쪽에서 회복되고 있는지, 당장의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닝의 안정성,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M&A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커머스로 바뀌고 있는 환경에 기업들이 얼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초점이 모여지는데요. 올을 들어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쿠팡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한 어떤 배경을 마련해 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마켓컬리를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컬리,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마켓, 이런 이제 온라인에 있었던 벤처 기업들이 다시 뭐 국내외 상장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진출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사인 이마트의 자회사인 스타컴 역시도 원래는 상장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외부 환경이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스타컴의 이제 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또 스타컴이 2018년도 이제 1월 달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와 신세계에서 각각의 이제 온라인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스타컴이라고 하는 독립의 이제 신설법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GRB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런 해외 이제 PEF들로부터 1조 원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예. 이들의 이제 스타컴에 대한 지분율이 22.3%입니다. 이마트가 50.08%, 신세계가 26.84%, 이렇게 이제 스타컴의 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인수하기로 확정을 했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인수 과정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완벽한 합병법인으로 이제 예상은 되겠지만, 스타컴과 이베이 코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지분 관계가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스타컴이 IPO를 상장한다 하더라도 이베이 코리아 법인하고는 좀 다르게 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통업계에는 이렇게 이제 M&A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이제 단기의 뭐 주가 센티먼트라든가, 그다음에 이 M&A를 통해서 얼만큼 그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M&A를 했는가에 따라서 주가에 또 이제 약간 등락을 결정하는 모멘텀 내지는 뭐 센티먼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휴 전에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에 관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시 배송 경쟁도 굉장히 또 가열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시장,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송시장 영향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좀 연계해서 다시 좀 설명을 이어가면은요.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의 국내 1위 기업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 이전에 7월 달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GS 홈쇼핑과의 이제 합병을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합병을 완료했고요. 이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M&A 전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가 되게 공격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PC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분 30%를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연내에 이제 100%를 취득하고 그 규모는 이제 8천억 정도로 이제 공시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GS 리테일 그룹이 기존의 편의점과 홈쇼핑에만 국한됐던 상황에서 이제 슈퍼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점도 역시 신선식품 중심으로 이제 뭐 우리가 퀵배송이라고 하죠. 즉시 배송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식품 쪽의 배송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까지 합병 법인으로서의 기존의 이제 편의점과 홈쇼핑의 실적들이 어느 정도는 좀 PMI를 거쳐야 된다. 사실 이번 2분기 때 실적은 약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좀 많이 반등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본업에서의 이제 합병 이후에
좀 물리적인 어떤 안정화, 실적 개선들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합병이 이제 물리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합병 법인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들을 좀 제시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그 주식시장에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병에 따른 물리적인 부분들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면 하반기 이 어떤 때에서부터는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11번가가 아마존의 그 이달 말서부터 아마존 직구에 들어간다라고 그 알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향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모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소매 업계에서 너도 나도 비슷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좀 경쟁에 밀린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새로운 그런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SK 11번가의 경우에는 이제 또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뭐 업계에서 MS라든가 뭐 대략의 이제 GMV는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주식시장과 소통하는 어떤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좀 실시간 업데이트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소매 업계에 최근에 온라인 침투율을 먼저 제가 한번 점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온라인 침투율이라는 거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소매업 안에서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를 그 침투율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본 부분인데요. 2017년도 연간으로는 31%였고, 2018년도는 35.8%였고, 그리고 19년도가 41.5% 이렇게 연간 평균적으로 한 5, 6%포인트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19였던 작년 연말에는 52.7%의 높은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는 침투율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 와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 싶었는지 2월달, 4월달에는 다시 50% 미만으로 49.4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6월달에 52%를 상회했고요. 아마 이제 아직 그 결과가 7월달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7월달에 이제 4단계로 왔기 때문에 뭐 이제 53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분위기가 4단계로 가고 온라인 침투율이 연중에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11번가가 아마존 직구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월 말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좀 뭐 연중에서도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미국의 아마존몰에서 직구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배송되는데 시간이 뭐 10일, 최소 10일에서 보름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1번가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제 도입되게 되면은 한 5, 6일 정도로 이제 그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은 사실 이제 직구에 가능했던 모든 상품이 가능한 건 아니고 약 3,900만 개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 소비자에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다양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11번가가 지금까지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기존의 이제 뭐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소매 업계에서의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간 트래픽이 좀 떨어지는 편들이 있었는데 이 아마존을 통해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오픈해 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실질적으로 배송이라든가 뭐 QC라든가 환불이라든가 뭐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또 업계에 워낙에 이커머스 경쟁이 좀 되게 좀 경쟁 강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맞는 어떤 그 이제 백단에서의 서비스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커머스의 좀 업계 전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이커머스의 업계 전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잠깐 좀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온라인 침투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네네. 지금 이제 50% 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50%대 정도 위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그냥 40%대 초반으로 내려올까? 이게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상단은
연내 IBK 투자증거의 전망치는 55%를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잠잠하다가 4차 팬데믹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 변이 이제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 55%는 이제 한 번 정도 찍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백신이 다시 보급화돼서 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50% 선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이제 갑자기 뭐 60으로 가고 이건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55를 한 번 정도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우리의 이제 소비 트렌드라든가 패턴이 온라인을 내재화해서 굉장히 편리성을 갖다가 이제 안고 가기 때문에 평균 50% 선에서는 좀 이제 안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을 사는 거의 절반은 온라인을 통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유통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종합해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커머스와 관련된 신규 투자, M&A, IPO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업종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센티먼트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속도, 그다음에 투자 대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갖고 온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통해서 얼만큼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전망도 엇갈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마트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예, 이마트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재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